안녕하세요. 렉시타로 렉시 원장님의 제자 귀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랑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과거의 여러분들을 제가 찾아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집중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조선시대 때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옆에는 언제나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닦고 있고 키는 그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키이고 옷을 본다면 허름한 옷차림과는 거리가 먼 누가 봐도 예쁜 옷이다 라고 할 만큼 핑크 계열의 한복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여러분보다는 키가 약간 작은 여자분으로 여러분의 이상과 좀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둘이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요. 여러분과 그 옆의 사람은 길을 걸어 사람들이 많은 시장가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과거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분 같으세요. 무언가를 사려고 쇼핑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곳저곳 상인들에게 다가가 물건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밝아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 나이는 20대가 채 안 된 애띤 모습을 하고 계시네요. 외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다시 길을 걷고 계시네요.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서서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여기서 여러분의 신분을 대략적으로 짐작하게 되는군요. 여러분들에게 아씨라는 호칭을 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성격을 보면 밝고 활발하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감추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의 집을 보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큰 기와집으로 보여집니다. 집안을 보니 굉장히 넓어요. 마당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고 다들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 멀리서 문이 하나가 열리더니 여러분의 어머님 같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보고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 크게 수긍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집보다는 밖을 좋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좀 많이 언짢아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랑 더 친해 보이시는 분위기가 납니다. 잔소리를 하는 쪽이 어머니였다면 뒤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바로 아버지한테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시네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보니 여러분은 첫째로 보여지시며 아래의 동생이 2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2명이 다 남자로 보여지세요. 가족 분위기를 보자면 엄하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의 분위기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를 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자주 놀러 갔던 집이 있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놀러 가는 집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보다는 조금 작은, 그래도 누가 봐도 어느 위치가 있는 집안의 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집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보다는 한 2살 나이가 좀 어린 남자아이로 보여집니다. 활발한 여러분들의 성격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러분들은 종종 놀았던 것으로 나오네요. 그 남자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여러분이 그 시대에는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 남자아이를 좀 많이 챙겨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자면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보다는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와 어렸을 때 종종 같이 갔던 그 집안의 연하의 남자와 혼인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혼인의 말이 서로 오가긴 했지만 여러분과 그 남자분은 서로가 싫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2분이 혼인하기 전에도 편지를 주고받던가 종종 그 남자분이 여러분들 집에 놀러와서 동생들과도 얘기하고 활발한 여러분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녔고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비싼 선물보다는 꽃이나 좀 소소한 작은 선물을 좀 자주 해주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키는 훤칠하고 큰 눈보다는 작은 눈이지만 눈웃음을 치는 남자분으로 나옵니다. 1번을 뽑은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금수저일 가능성이 큰 분으로 나오시고요. 연애를 보자면 어렸을 때 같이 놀면서 얼굴을 보면서 지냈던 연하의 남자분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 여인으로 외모를 보자면 누가 봐도 화려한 외모,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고 뚜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던가 춤과 악기를 만지는 걸 좋아했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으로 여러 남자들이 여러분을 눈여겨볼 정도로 특출난 재주가 있었던 분으로 보입니다. 성격은 강인하고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셨으며 고집도 세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목이 칼에 들어와도 절대 하지 않았던 분이셨던 걸로 보이네요.
여러분이 걸어가서 들어가는 곳을 보니 화려한 곳으로 주위에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조선시대 과거를 보자면 평범하고 조용한 삶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생분으로 나오시네요. 기생이라고 해서 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시나 악기를 다룰 때는 남들과 다르게 표현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분이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거나 막 묶여 있는 거 그런 걸 좀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끔 여인이지만 남장을 하고 시장이나 밖을 돌아다닌다던가 혼자 사색을 즐긴다던가 그렇게 움직였던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춤이나 악기 연주하는 걸 보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많이 모였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의 첩이 된다거나 그런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을 가슴 떨리게 하는 남자를 만나는 일이 생기는 시기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종종 남장을 하고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글도 읽고 쓰고 그리고 시를 짓는 것에 능통했기 때문에 간간히 책이 많은 곳을 찾아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로 여러분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종종 보이던 남자였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 사람도 서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여러분은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들이 여인인 걸 바로 알아차리게 되고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니는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더는 물어보지 않았으며 만나는 기회가 생기면 나중에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그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가서 또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반가운 얼굴로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과 그 사람은 서로 걸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화를 할 때만큼은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본다면 배우 김재영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남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하고 종종 만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분에게 다 말하게 되고 가끔 그분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여러분과 담소를 나누며 얼굴을 안 볼 때는 편지로 두 분이서 시를 쓰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서로 느끼게 됩니다. 그 남자분하고 밖에서 만날 때면 여러분은 여인의 옷을 입지 않고 남장을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밖에서도 편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분하고 만나면서 사랑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과 여러분의 사랑이 결실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었어요. 서로 사는 방식이 달랐고 신분이라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그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도와주고 여러 장의 시를 남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언제나 강인한 성격이었고 고집도 세고 굳건히 본인만의 의지도 강했던 여러분이었지만, 그렇게 사랑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또다시 자유를 찾아서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났던 이번 여러분들의 조선시대의 과거의 생활,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과거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니 훤칠 않기에 남자분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는 많아 보이지 않는 외모에 어떻게 보면 차갑게 보이는 그런 눈을 좀 가지고 계시지만, 웃을 때는 그 차가운 이미지가 사그러드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 조선시대 관아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자면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서울이 아닌 지방관의 원님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냉철한 판단으로 마을을 잘 다스리긴 했지만 일이 끝나면 술을 좀 즐겨 드셨던 분으로 나오십니다. 하지만 술은 즐기면서 여자를 끼고 막 그렇게 놀았던 분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종종 술을 마시는 일이 생기면 작은 가게에 앉아서 혼술을 하시면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신다고 해서 자제력을 잃는 모습은 보기 힘든 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겁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위에는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만나고 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자면 여러분들을 좀 쫓아다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짝사랑을 했던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여자분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건네준다던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 편지를 주고 가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여자분에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크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그 여자분을 좀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란 게 생각하는 대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여자분을 떠나보내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추진하게 되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정략 결혼이었지만 결혼을 한 후에 상대방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셨던 여러분은 상대방과 간간히 술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분이 원래 대화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두 분이 좀 굉장히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일만 생각했던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가끔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꽃구경을 한다던가 축제가 있으면 그분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즐기는 일들도 많아졌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마음을 크게 열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면서 가볍지 않은 무거운 주제의 대화도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잘 맞춰주고 그에 맞는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으로 두 분이 결혼은 했지만 연애하는 사이처럼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준다던가 먼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그분에게만큼은 적극적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같이 있으면서도 언성을 높인다거나 싸우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상대방 분이 성격이 세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내 눈에서 거슬리게만 안 하면 크게 상대방을 몰아세우진 않았거든요.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양반가의 과거를 보고 지방에 있는 원님이 되셔서 냉철하게 일을 하고 딱히 여자에게 눈을 돌리진 않았지만 정략 결혼을 한 후 배우자에게 점점 마음을 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가장 역할을 굉장히 충실했던 분으로 나오십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마무리할게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는데요. 누가 봐도 2번을 뽑으신 분들의 환경을 보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분으로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왕이나 중전의 모습보다는 다소 애띤 모습으로 궁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주위에는 신하들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조선시대의 과거를 확인해 보면
왕이나 중전마마가 아닌 궁에서 사는 공주님으로 보여집니다. 활발한 모습으로 외적으로 본다면 연예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지는 한지미 씨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세요. 여러분들은 가끔 본인의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고집도 피우고 말을 또 굉장히 잘해요. 그런 성격으로 나옵니다. 가볍게 웃긴 이야기도 잘했지만 진지한 상황이 되면 깊은 대화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무언가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다 해내는 그런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저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의 결혼은 왕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아이는 어떻게 낳아야지, 이런 세세한 계획까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분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결혼할 상대를 보고 여러분들은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르게 된다던가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분을 만나러 가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물어보기도 했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리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던가 아니면 먼저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해준다던가 그렇게 적극적인 분으로 나옵니다. 상대방 분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점차 여러분들에게 적응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들은 데이트를 그분과 굉장히 많이 즐깁니다.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낸다든지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두 분이서 잘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좀 큰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그분이 같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좀 이제 물이 좀 깊은 그런 개울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 것이 아닌 상대방 분의 신발이 어이없게 물로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굉장히 좀 워낙 적극적이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뒤 생각을 안 하고 그 신을 찾아주려고 무작정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심이 얕은 곳이 아니었고 물살이 있었던 곳이라서 여러분들은 그 물살에 휩쓸려 가게 되고 그것을 본 상대방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가깝게 두 분은 살아서 나오게 되지만 신발을 그때
두 분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추억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분과 결혼을 하더라도 물가를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굳이 물가로 가는 일을 좀 안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궁 안에 살던 정말 신분이 높은 공주님이셨고 연애를 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으로 나오시네요. 자, 4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5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둘러보면 여러분은 산을 타고 어디론가 홀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뒷모습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은 잘 되지는 않지만 키가 좀 크신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자분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보자면 남자분으로 승려, 스님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회색의 스님 복장을 하고 계시고 등에는 작은 가방을 하나 짊어매시고 산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인자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성격으로 보자면 고집도 세시고 자존심도 세신 분으로 나오지만 생각이 깊고 절제력이 높은 분으로 보이시네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말을 하시는 분으로 지주도 있으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큰 사찰로 보여지며 스님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평범해 보이지 않는 스님으로 보여지십니다. 여러분이 스님이 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자면 여러분이 어렸을 적 한 6살, 7살 그때쯤 그때 어린 꼬맹이였을 때 양반집에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옷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던 그런 아이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곳저곳 탐방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시장가에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님이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갑자기 물어보시더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집으로 같이 그 스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스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고 스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기 아래 동자로 좀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그 구에 있는 큰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끌렸고 처음 봤는데도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밝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 여러분은 흔쾌히 가겠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지 스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신 여러분들은 그 절에서 처음에는 다른 동자들이나 다른 스님들이 달갑게 보진 않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죠. 이유는 주지 스님이 동자가 되면 절에서 하는 짜잘한 일들도 안 해도 되고 오직 불교의 공부, 주지 스님과 1대1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어받아 열심히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끔 주지 스님과 마을에 내려가서 이곳 저곳 좋은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 한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도 돌아다니면서 주지 스님이 하는 말씀과 여러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나 사랑을 좀 확인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인생을 살면서 눈길이 가던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스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주지 스님과 이곳 저곳 저 절, 다른 절, 마을 이런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한 상인의 여인에게 눈길을 좀 주게 됩니다. 그 여자분은 부모님과 함께 한약 같은 그런 약재료를 팔고 있던 여자분이었고, 여러분들이 그게 좀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약초를 사고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지만 깊이 그 여자분께는 빠지지는 않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절에서 배운 힘이 굉장히 커졌고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키워주셨던 주지 스님은 나이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이 충격이 돼서 많이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간 결과 여러분들은 주지 스님이 되시게 됩니다. 굉장히 좀 빨리 되세요. 주지 스님이 되시는 나이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60 정도? 60 안 되는 정도? 한 이 정도의 주지 스님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동자로 굉장히 일찍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가는 그 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는 그 상황,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지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을 첫눈에 알아봤던 그 주지 스님의 눈이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줄 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봤을 때, 아, 이 친구 키우면 정말 대단하겠다. 근데 꼬맹이한테 그런 거를 느꼈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5번을 뽑으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주지 스님의 눈에 들어, 주지 스님의 눈에 띄어 절로 들어가게 됐던 여러분들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조선시대로 갔을 때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인생, 그리고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연애를 했을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조선시대가 좀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박하고 재밌는 주제, 뭔가 나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이 다가오고 벌써 이제 12월이 되는데 이게 영상을 또 올리기는 하겠지만 다가오는 12월 마지막 한 달 2020년 마무리 끝장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